안녕하세요. 밀레니얼 책방입니다.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 참 힘드시죠? 이 부동산은 한 작년 때부터 그랬던 것 같고, 이제 주식, 코인 할 것 없이 다 장이 다 안 좋잖아요. 저는 작년까지 들고 온 이익분을 전부 다 반납한 것 같아요. 작년 한때는 한 50% 수익률까지 났었는데, 지금은 심지어 이 총 투자금에서 마이너스가 됐더라고요. 저도 사람이라 이 마음이 쓰라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본진을 잘 지켜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3%의 김프로님이 이 투자에서는 본진을 잘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녹음하고 나면 다시 정신 차리고 본업에 집중하면서 버텨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세이노의 가르침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재테크 쪽에서는 탑3 안에 꼽는 책입니다. 첫 번째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차선, 마지막이 이세이노의 가르침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저는 최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한국분이 쓴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 현실에 잘 맞아요. 한마디로 이 한국에서 부자가 되려면 이 책은 진짜 필수로 읽어야 됩니다. 이 책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 책은 이 우리나라의 재테크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 쓰여진 책인데요. 이 당시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던 사람들한테는 진짜 그야말로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취업 후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책을 읽었었는데요. 한 2013년도쯤 된 것 같아요. 나름 대기업에 다니면서 괜찮은 월급 받으면서 만족하고 있던 저에게 이 책은 그야말로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세이노의 가르침은 시중에 판매되는 책은 아니에요. 이 세이노 님이 담 카페에서 기고한 글들을 모아서 재본판으로 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치시면 PDF 파일도 있고요. 또 재본판을 누군가가 이게 적법하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재본판을 판매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가치는 정말 그 어떤 재테크 책보다도 우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세이노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55년생으로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10억 원씩을 소득세로 냈다. 여기서 지난 5년간이 지금 2022년이 아니라 이 책을 쓰던 당시 한 2000년대 초반이니까 이 당시에도 상당한 자산가셨던 것 같아요. 일가 친척이 전혀 없는 가운데 부모를 일찍 여의고 가난 때문에 고교를 4년 만에 졸업했다. 고교 3학년 때 친구 아버님들의 돈을 빌려 광고 대행업을 하였으나 망하였다. 고교 졸업 후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면서 부동산 관리 업무와 도서관 관장을 했다. 제대 후 3번의 자살 시도가 있었다. 그 뒤 미 8군 내 메릴랜드 대학 분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했고 평균 3년마다 주력 업종을 바꿔가며 입시 영어학원, 번역업, 의류업, 정보 처리, 컴퓨터, 음향기기, 유통업, 무역업 등에 손대면서 사업, 부동산, 증권 등으로 수백억 대의 재산을 학연, 혈연, 지연, 정치적 배경 없이 홀로 이룩하였다. 세계적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 부사장직도 겸임하였다. 사업상 지금까지 70여 개국을 여행했다. 국내에서 경영했던 회사들은 500만 불 수출탑과 석탑 산업 훈장을 받았으며 인재 경영 대상 후보로 오르기도 했다. 39세에 은퇴 시도를 했었으나 실패했고 개인적으로 굴리는 순수 현금 투자금은 100억 원대이다. 사업가 투자를 위해 수많은 국내외 서적들을 읽어왔다. 필명 세이노는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no라고 말하라. say no, 그래서 say no라는 뜻이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람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일이며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접대 술자리, 기업 정치가들. 이렇게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소개글만 봐도 굉장히
자수성가하시고 좀 외골수 스타일의 되게 자기만의 철학이 확고하신 분이구나라는 이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책 하나하나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시리즈별로 제가 정말 좋았던 단락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지식이 부자 만들어주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누구나 다 알게 된다. 부자 아빠가 설명하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에 대한 핵심 골자는 결국 소비를 절약하고 자금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에서 줄곧 가르쳐 온 것이다. 심지어 기요사키가 가기 싫어했던 학교에서도 절약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라고 가르치지 흥청망청 살라고 이끌지는 않는다. 근검절약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근검절약은 우리 부모나 친지들이 늘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며 부자들이 인용했던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부자들은 낭떠러지에서 나뭇가지를 잡듯이 한 번 손에 들어온 돈은 절대 내보내지 말라는 자세로 생활하라고 권유하지 않는가? 학교를 중퇴하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성공을 거두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학교를 다닐 때부터 공부 대신 다른 쪽에 관심이 더 많았으며 특별한 쪽에서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태지가 성공한 것은 그가 음악 전 분야에 미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서태지가 성공한 이후 보여주는 단면들, 즉 그의 노래와 춤에만 관심을 갖고 그렇게 흉내를 내려고 한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의 춤과 노래는 그의 노력 전체가 가시적으로 가져온 결과일 뿐이다. 즉, 그의 작곡 및 악기 연주 능력 같은 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말이다. 공부를 많이 한 전문 직업인들 중 많은 수가 부자가 못 되는 이유는 그들의 금융지수가 낮아서가 아니라 일하는 방법을 모르는 데다가 미래 예상 수입을 근거로 한 소비 생활 수준이 언제나 앞서기 때문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돈에 관한 지식을 가르친다는 기요사키의 말은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부자들은 자녀에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일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이것을 금융지식이라는 말로 표현하면 곤란하다. 금융지식이 많은 투자 상담가나 재테크 전문가가 부자인 경우를 나는 본 적이 없다.